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TLB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TLB 같은 경우 저희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막 서치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다 모아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구독자분 아니어도요, TLB를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손절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익을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반도체 쪽, 그러니까 AI 서버에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현재 뭐 시장은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 중심 축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반도체가 간 것도 결국에는 AI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TLB도 이 안에 속해 있다 보니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TLB를 우리가 이제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만 보내줘야 되는지 그 여부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인사이트만 찾아봐도 그 인사이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리서치 부분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늘 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TLB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슈에 대한 프레임이 워낙 또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실 제가 차트를 한번 쭉 봤어요. 차트를 봤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라는 큰 카테고리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물론 있을 뿐더러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미 뭐 작년에 최고 실적을 또 달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중첩이 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좀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이제 TLB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총 4개입니다. AI 서버의 직접 수혜, 작년의 최고 실적, 그리고 SO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엔진, 그리고 목표가 밴드가 상향이 된 부분들,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서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이제 CXL, 다들 잘 아시죠? 이 CXL에 대한 부분들은 차세대 메모리 확장 규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CXL 테마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에서 TLB가 지금 어떻게 뭘로 올라가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4월 6일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때 같이 동반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월 7일에 DB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1분기 매출이 751억, 영업이익이 95억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는 10만 원 앵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고가를 찍었던 게 8만 4천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DB증권은 10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단순히 우리가 테마 반응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테마로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3일 SIA에서 발표한 기준을 놓고 보세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인데 이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888억 달러, 즉 전년 대비 무려 61.8%가 증가를 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AI 서버 투자 사이클이 뭐죠?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전년비 대비 61%면요. 슈퍼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그 상승 사이클하고는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반도체 중심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일단은 트렌드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3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2분기 일반 디램 계약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58%에서 63%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트렌드 포스가 또 3월 31일에 2분기 낸드 계약가 전망도 70에서 75%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 13일에는요.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데이터 센터 낸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 말은 우리가 메모리 가격과 스토리지 업황이 같이 뛰면은 결국 서버용 DDR5 그리고 이 SSD 기판 비중이 높은 회사가 체감이 확 와닿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보다도 TLB가 더 민감하게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TLB가. 왜냐하면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은 기판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TLB 같은 경우는 D램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쪽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만 놓고 봤을 때는 TLB가 조금 더 수급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LB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을 한번 보세요. 회복이 아니라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자, 숫자를 보시면요. 2025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2,585억이고 영업이익이 260억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만 이익률이 OPM이 11.8%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대신증권이 3,245억, 영업이익은 361억, 메리츠가 458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TLB는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최고 실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축이 이제는 2025년 확인해서 뭘로 가는 거죠? 올해 성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프레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최고 실적 찍었어. 그럼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플러스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TLB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즉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이익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2025년 기준으로 PER이 35배입니다. 35배. 그리고 PBR이 지금 5.36배예요. 그러면 사실 숫자만 보면은 부담이 없다라고 하기도 너무 어려운 숫자죠. 많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표가 밴드가 84,000원에서 일단은 1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실적 추정도 같이 상향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멀티플 확장이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결국 잣대를 끌어올리는 구간이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더 타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TLB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목표가 밴드가 지금 상향이 됐다는 거,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볼 때는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본업을 한번 보시면요. 4분기 기준으로 지금 DDR5에 대한 서버 메모리 모듈이 PCB가 68%가 돼요. 그리고 SSD 쪽에 대한 부분들의 PCB가요. 27%입니다. 기타가 5%죠. 자,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TLB는 AI 서버 안에서 메모리랑 저장 장치를 이어주는 배전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겉에서는 GPU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기랑 그리고 신호를 끊기지 않게 받쳐주는 판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TLB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DDR5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버 모듈이 68%, 이거는 고부가 제품의 중심적으로 축이 맞춰져 있다는 거고, 이것도 사실 핵심 기판이죠. SSD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비중에 대한 구조도 잘 되어 있어요. 기타도 5%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축으로도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잘 저는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내용들은 뭐냐? 2025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TLB가 지금 10% 나오죠. 심택이 지금 보시면은 0.8%고요. 코리아 서켓가 3.6%, TTM 테크놀로지스가 9.1%입니다. 근접은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이수페타 시순을 뺐어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코리아 서켓가 중위권, 심택이 하위권이죠. TLB는 업종 최상단에 위치해주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랑 거의 비슷하게 최상단을 위치해주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규모는 작아도 뭐죠? 수익성은 이미 업종 상단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캠 같은 경우 이제 SOCAMM을 소캠이라 부릅니다. 이 소캠 같은 경우는 TLB의 두 번째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기대만 앞선 것 아니냐라는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의 본체는 이미 뭡니까? DDR5에서 68%예요. 그리고 SSD에서 무려 27%입니다. 그러면 소캠이 늦어져도 기존 축으로만 올해 상향 논리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럼 반대로 2분기 때 소캠의 양산이 계획대로 만약에 붙는다. 그리고 하반기 때 DDR5에 대한 8천 확대랑 베트남의 신규 라인이 이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고부가 믹스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도 소캠의 매출을 올해 125억, 내년에는 650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밸류의 두 번째 엔진 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체크를 하면 되냐?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2분기 때 소캠의 양산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이때 이제 계획대로 일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준수가 되는지 그 여부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 때 지금 DDR5 8000 확대랑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반영이에요. 이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디램이나 낸드의 계약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캠의 양상까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획대로 붙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조적인 뭐죠? 마진 상향 구간에 들어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원재료 부담이 더 빨리 튀어서 램프업이 밀리게 되면요, 이 구조가 살짝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설비랑 차세대 모듈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은 그때는 최고 실적 구간 진입 논리도 충분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 리스크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서치로는. 그리고 상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이 세 가지의 타임라인도 주주분이시면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밸류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간단해요. 일단 DB증권이 10만 원, 유안타가 9만 6천 원, 메리츠가 9만 4, 신한투자가 9만, NH가 8만 4천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가 기준이 8만 4천 딱 찍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NH 쪽은 사실 목표가를 터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현재가 대비로만 놓고 봐도 이래요. 상한가 기준 세 곳이 있어요. 35%, 38%, 43%. 그리고 그 아랫단은 두 자리 20%, 뭐 29%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월 8일 기준으로요, 종가가 69,500원이죠. 거기서 올해 추정 PER이 지금 18.89배입니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요, 예상 EPS가 약 3,680원이 나와요. 예상 EPS가. 그럼 여기에 업종 PER 21.9배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 나오냐? 8만 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8만 1,000원. 그러면 여기서 제 계산을 한번 붙여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소캠이랑 SSD 동반 성장 프리미엄을 10%만 얹힌다고 해도요, 가격은 8만 9천원 안팎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평균 목표가가 8만 7천원과도 크게 어긋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2분기 소캠의 양산이랑 하반기 DDR5 8000 이 확대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요, TLB는 아마 그때 충분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뭐 주가는 움직이겠죠.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없으신 분들은요, 너무 비중 크게는 아니어도 매수 추천은 좀 드려볼 만할 것 같아요. TLB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 T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분석을 요청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TLB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주주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